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협회 안순식입니다. 오늘 그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솔루션을 제안해 주실 우리 델 테크놀로지의 우리 이창원 대리를 모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창원 대리님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델 테크놀로지스의 데이터 보호 솔루션 엔지니어 이창원 대리입니다. 오늘 중요한 세션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한국인터넷진흥협회 그리고 토크IT 관계자 여러분들과 또한 귀중한 시간을 내서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특별히 그 델 테크놀로지가 제안하는 솔루션을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특별히 이 솔루션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각 기업에서 과연 적용이 가능할까 한번 검토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것들은 외부에서 그 질의응답을 아주 열심히 온라인 실시간으로 잘 해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은 꼭 여러분들 남겨주시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못한 그 질의응답은 나중에 또 저희가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퀴즈 시간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설문 시간에 그 설문을 작성한 후에 하단에 퀴즈를 3문제 정도를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퀴즈를 꼭 한번 잘 풀어보셔가지고 좋은 행운을 한번 받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좋은 솔루션을 한번 우리 델 테크놀로지의 우리 이창원 대리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세션에서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이라는 주제를 통해 오늘날 가장 파괴적인 데이터 위협, 랜섬웨어 공격으로부터 어떠한 솔루션 구성으로 데이터를 보호해야 하는지 이를 위해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가 준비한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 솔루션은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랜섬웨어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최적의 솔루션 구성으로서 저희는 데이터 금고 환경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IT 인프라를 갖춘 모든 환경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IT 서비스를 가동하는 메인 데이터 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서비스의 핵심인 운영 데이터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을 것이고요. 당연하게도 이 운영 데이터의 시점별 백업 데이터도 잘 생성되어 보관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서비스의 재해복구를 위한 DR 센터를 갖추고 있는 환경에서는 원격 네트워크 환경을 이용해서 운영 데이터는 물론 백업 데이터도 이중화하여 잘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상하는 데이터 센터 레벨의 보호 대책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메인 센터와 DR 센터의 환경이 모두 네트워크로 상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금고를 함은 이제 이와는 반대로 네트워크가 차단되는 공간으로 백업 데이터의 카피본드를 생성, 보관해서 추가적으로 격리 보호를 수행하는 새로운 기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금고 환경이 일반적인 백업 시스템이나 DR 센터 환경하고 다른 점은 원천적으로 자기 자신의 환경을 네트워크로부터 아예 분리해낸다는 점입니다. 즉, 백업 데이터 카피본드를 생성해서 저장할 때 외에는 평상시엔 네트워크 접근 자체를 차단하기 때문에 데이터 금고 내에 저장되어 있는 백업 데이터는 상시 네트워크상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백업 본들이고, 따라서 랜섬웨어가 네트워크로 침투해서 피해를 입히는 상황에서도 보다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데이터 금고 환경이 사용자가 운용하기 편하게 잘 동작하면서 동시에 데이터 금고 역할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들이 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들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에어갭 네트워크입니다. 에어갭 네트워크라 함은 본래 상호 연결되지 않는 네트워크라는 약간 모순된 뜻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에어갭 네트워크라 함은 백업 데이터를 카피하는 순간 외에는 네트워크 연결을 자동으로 차단해서 접근을 방지하는 기법을 뜻합니다. 그러면 백업 데이터를 가져오는 특정 시점에 정해진 라인만 자동으로 연결을 하고 이에 평상시에는 다시 자동으로 차단을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라인을 절체하시거나 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가 격리된 데이터 금고 공간을 자동으로 형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합 컨트롤 소프트웨어입니다. 에어갭 네트워크를 통제하고 백업 데이터를 카피해서 보관하는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관제해주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데이터 금고 환경을 제어하고 관련된 작업들을 더 쉽게 처리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데이터 금고 하드웨어입니다. 백업 데이터 카피본들이 실질적으로 격리, 보호되면서 보관되는 물리적인 저장 장치로 보시면 됩니다. 저장 장치이니만큼 대용량 저장 공간을 제공해줌과 동시에 백업 데이터 카피본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 조치가 동반되면 아주 좋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분석 진단 엔진입니다. 백업 데이터가 잘 카피돼서 데이터 금고 안에 잘 저장되면 아주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별도 보관되는 백업 데이터 자체도 안전해야겠죠. 따라서 여기 저장되는 백업 데이터 카피본들도 랜섬웨어 등에 의해 감염되지는 않았는지 혹은 변조되어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분석해주고 진단해주는 엔진이 있으면 완벽할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금고 환경이라는 게 무엇인지, 가장 효과적인 데이터 금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먼저 한번 알아봤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단순히 네트워크가 차단된 공간에 설치된 별도 저장 장치를 데이터 금고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상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에어갭 네트워크, 통합 컨트롤 소프트웨어, 데이터 금고 하드웨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석 진단 엔진 등의 핵심 요소들이 갖춰져야 비로소 최적의 데이터 금고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데이터 금고라는 핵심 개념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체계화된 것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보호의 개념이 발전하게 되는 단계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복사는 한 시스템 내에서 데이터의 단순한 복사본을 생성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저희가 사용하는 PC 내에서 한 파일의 복사본을 여러 개 만드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백업은 이제 시스템 외부에 별도 저장 매체 또는 장치로 데이터 백업본을 만들어 저장하는 개념입니다. 즉, 현재 시스템 외부의 별도 시스템에 데이터를 한 번 더 저장을 해야 저희가 비로소 백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데이터 보호는 이러한 데이터 백업본들이 보다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저장되도록 각종 보호 조치를 동반하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외부에만 별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잘 아는 레이드라든지 각종 파일 시스템 체크 기법, 검증 기법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백업본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어야 저희가 비로소 데이터 보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데이터 관리는 이런 백업본들이 안전하면서도 더 효율적으로 저장되도록 각종 관리 기법을 동반하는 개념입니다. 백업 데이터의 통합 검색 기법이라든지 분석 기법, 아니면 다양한 자산에 대한 통합 관리 기능을 포함하면 이전보다 급증하는 데이터를 더욱 편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어서 발전한 개념이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데이터 금고인데요. 결론부터 정리하자면 랜섬웨어 같은 각종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데이터 백업본을 격리, 보호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개념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왼쪽이 폐기되고 오른쪽이 선택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다양한 IT 환경의 운영 형태와 목적, 그리고 의의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데이터 보호가 단순화,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도화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데이터 금고는 이제 다른 데이터 보호 개념과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랜섬웨어 공격과 같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서 백업 데이터를 보호하고자 확립한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이제 세계 각지에서 랜섬웨어로 인해 데이터를 손실하거나 데이터 보호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사례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 본사에서 가장 심도 있게 분석해본 2021년 UKG 크로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랜섬웨어 감염 사태입니다. UKG 크로노스는 미국의 HR 소프트웨어 제조사였는데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21년 12월 11일경에 대규모 랜섬웨어 감염이 발생하면서 미국, 유럽에 구축된 데이터 센터들이 전부 무력화되는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주요 경과를 살펴보시면 이제 알 수 없는 소스로부터 랜섬웨어 공격이 유입되면서 메인 센터의 운영 서비스가 다운됐고, 동시에 일부 데이터가 유출되기까지 했고요. 랜섬웨어가 네트워크를 타고 넘어와서 DR 센터에 마련된 백업 환경까지 공격하면서 백업 환경, 백업 데이터에 대한 통신, 액세스까지 불가능해지는 대형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UKG 크로노스는 랜섬웨어로부터 핵심 서비스를 되살리기까지 약 1개월에 가까운 긴 복구 시간을 소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UKG 크로노스는 대륙을 넘어가는 DR 센터를 구축하고 있었음은 물론이고 자체적인 백서들을 통해서 각종 보호 대책, 복구 대책을 명시하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데이터 보호를 갖추고 있던 기업이었지만,
그래서 물리적으로 완벽하다고 판단되는 데이터 보호를 갖춘 기업이었지만 언제든 랜섬웨어 공격의 타겟이 될 수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단 한순간에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강력한 예시가 된 사건입니다. 크로노스 사태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지만 이런 급의 랜섬웨어 사태는 IT 필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에 발생한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면 2월에 발생한 위성통신기업 DC네트워크의 사례는 크로노스 사례처럼 백업 데이터까지 암호화돼서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유발된 사건이었고요. 5월에 발생한 무빗의 사례는 알려지지 않은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랜섬웨어가 직접 침투하지 않아도 랜섬웨어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사건입니다. 6월에 발생했던 유명한 TSMC 사례는 협력사의 데이터까지 인질로 잡아서 약 900억 원에 달하는 랜섬웨어 사태가 거의 최고 수준의 몸값을 요구하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마지막으로 11월에 발생한 코그델 병원의 사례는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이지만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던 종합병원 시스템 운용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서 차질이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랜섬웨어는 이제 데이터, 시스템뿐만 아니라 나가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랜섬웨어 공격을 포함해서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는 매년 글로벌 데이터 프로텍션 인덱스를 통해 전 세계 1000명의 IT 의사결정자 분들에게 한 해 동안 경험한 각종 IT, 데이터 운영 관련 설문조사를 요청합니다. 작년 2023년 한 해 결과 중에서 근데 좀 놀라운 수치가 집계가 됐는데요. 절반이 넘는 조직이 2023년 한 해 동안 랜섬웨어 공격을 이미 경험했다라고 응답을 주셨고요. 데이터 접근 비용을 지불했다고 응답한 조직이 무려 85%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75%의 조직은 현재 갖추고 있는 데이터 보호 체계가 멀웨어나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공격에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점을 통해서 저희는 랜섬웨어 공격은 이제 모두를 타겟팅하고 있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도 랜섬웨어 공격의 타겟이 될까를 고민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랜섬웨어가 우리는 언제 공격해 들어올 것인가를 고민하고 대비해야 되는 조금 긴장되는 시대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간의 데이터 재해는 여러 가지 타입하고 유형이 있었는데 왜 유독 랜섬웨어 공격이 이렇게 전과 다르게 전 세계에서 파괴적인 사례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먼저 기존의 데이터 재해와 랜섬웨어의 데이터 공격의 차이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랜섬웨어는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공격 행위라는 점입니다. 기존의 데이터 재해는 일부 데이터 또는 일부 서비스 같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시스템 장애로 발생했었죠. 이런 건 하드웨어 장애에 의해 발생했든 소프트웨어 에러에 의해 발생했든 아니면 운영자의 실수에 의해 발생했든 의도한 바가 아니고 랜덤하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일부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면 발생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랜섬웨어는 존재 자체가 중요 데이터, 중요 서비스 전체에서 대규모 장애를 일으키도록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산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랜섬웨어는 애초에 공격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고 그 중에서도 가장 피해를 많이 유발하도록 설계된 무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물리적인 보호 대책만으로는 커버하지 못하는 점들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랜섬웨어는 잠복을 이용해서 피해를 극대화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데이터 재해는 모니터링에 의해서 검출이 됐든 아니면 장애 상황이 되었든 발생했다는 점이 즉각적으로 식별이 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랜섬웨어는 시스템 내에 잠복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구비해놓은 여러 가지 식별, 조치 프로토콜을 전부 회피하다가 앞서 살펴본 크로노스의 사례와 같이 가장 취약한 시점에 발현하면서 폭발적인 피해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랜섬웨어는 네트워크를 타고 피해를 확산시킨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데이터 재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아는 이중화라든지 어베일러빌리티 존을 만든다든지 하는 보호 대책들을 잘 구비해서 플랫폼이라든지 센터 단위로 피해를 국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랜섬웨어는 네트워크가 잘 구비되면 구비될수록 모든 연결점으로 퍼지면서 피해 범위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한다는 가장 무서운 특징이 있습니다. 회사 간 협업 시스템이 긴밀하게 구축되어 있는 곳에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한다면 앞서 살펴본 TSMC 사례같이 나의 데이터는 물론이고 협력사의 데이터까지 다 같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파괴적인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세계 다양한 최고기관에서는 각자 랜섬웨어 대응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보호하세요라는 권고사항들을 발표합니다. 먼저 미국 연방금융회사 검사위원회에서는 선두에 설명드린 에어갭 등의 보호기법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미국 FBI하고 사이버 보안 인프라 보안국에서는 네트워크로 접근이 안 되는 오프라인 백업본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여름에 미 백악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백업본을 오프라인 상태로 보유할 것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정리해서 전파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서도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GDPR을 제정하면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확보한 아키텍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17년도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오프라인 백업본을 별도로 보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사항들의 공통적인 내용을 종합해보면 주 환경과 격리된 공간에 오프라인 백업본을 생성해서 보관할 것, 백업본을 기밀화해서 시점별 복구 가능성을 확보할 것, 백업본을 검증 진단해서 백업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할 것 등의 3가지 핵심 요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랜섬웨어 같은 새로운 데이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저희도 이러한 핵심 요소들을 준수하는 데이터 금고라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운영 환경에 랜섬웨어가 침투해서 운영 데이터, 백업 데이터까지 파괴하고 최악의 경우에 서비스까지 무너뜨리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에어갭 네트워크 기반으로 구축된 데이터 금고 환경이 있다면 최후의 순간까지도 백업 데이터를 안전하게 격리 보호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운영 데이터, 서비스까지 안전하게 복원하여 재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데이터 금고 환경이 이상적으로 잘 동작하려면 앞서 살펴봤었던 주 환경과 격리, 백업본 기밀화, 검증, 진단 등의 핵심 요소들이 데이터 금고 환경에 잘 구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고 최적의 데이터 금고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델 테크놀로지스에서는 사이버 리커버리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 DB의 보호를 위한 DB 스토리지 파워맥스의 사이버 리커버리, 백업 데이터의 보호를 위한 백업 시스템 파워 프로텍트의 사이버 리커버리, 비정형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파워스케일 사이버 리커버리 등 3종의 사이버 리커버리 솔루션과 전략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이 중에서 백업 데이터의 보호를 위한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는 자동화된 에어갭 컨트롤을 통해 주 환경과 물리적 그리고 논리적으로 격리하는 아이솔레이션, 백업 데이터의 웜 조치를 통해서 감염, 위변조 등의 파괴 행위를 방지하는 이뮤터빌리티, 지능형 분석 엔진을 통해서 백업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보하는 인텔리전스 등 총 3I 구조를 통해서 데이터 금고를 위한 핵심 요소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업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 금고화 솔루션입니다.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 백업 시스템이 설치된 환경이라면 온프레미스가 됐든 퍼블릭 클라우드 상이 됐든 아니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이 되었든 모든 환경에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 기반의 안전한 데이터 금고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는 어떤 환경에 어떻게 구축하더라도 100% 웹 베이스로 컨트롤이 가능한 동일한 아키텍처, 동일한 보호 기법을 제공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 대해 통일된 데이터 금고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가 최신의 데이터 금고화 요건에 맞게 제공되는 솔루션이지만 최근 경향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만들어 배포하기 시작한 솔루션은 아니고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약 9년에 걸쳐 개념을 정리하고 구현하고 확장하면서 제공해온 데이터 금고 솔루션입니다. 처음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 보호 솔루션들을 네트워크 격리 기법을 적용하여 구성하는 아이솔레이티드 리커버리 솔루션의 개념으로 제시하면서 출발했고요. 이후 2018년에는 이 구성을 소프트웨어로 구체화해서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 솔루션으로 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0년에는 미국 금융기관들이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설립한 연합인 셔터드 하버 얼라이언스의 첫 번째 턴키 솔루션 제공자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로 2021년, 2022년을 걸쳐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확장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와 함께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는 2024년 현재 전 세계 약 2,000개 이상의 고객사 구축 사례와 17EB 이상의 클라우드 데이터 보호 사례를 확립해 놓음으로써 IDC PBBA 조사기관 선정 1순위의 데이터 보호 솔루션 제공자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의 데이터 금고 솔루션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통합 컨트롤 역할을 하는 사이버 리커버리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는 이제 에어갭 기법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차단, 백업 데이터 격리 보호 같은 각종 데이터 금고 프로세스를 통합 수행, 관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 금고 하드웨어인 파워 프로텍트 어플라이언스가 있는데요. 파워 프로텍트 어플라이언스는 백업 데이터 보관을 위해서 대용량 저장 공간도 제공하고 또 위변조 방지 기법도 적용해서 백업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격리,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진단 엔진으로 사이버 센스가 있습니다. 사이버 센스는 데이터 금고 내에 저장된 백업 데이터들을 심층 분석 그리고 진단해서 백업 데이터가 랜섬웨어에 의해 감염되거나 변조되지는 않은지를 풀 컨텐트 레벨로 분석해 줍니다. 이렇게 사이버 리커버리 소프트웨어, 파워 프로텍터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사이버 센스가 한 세트로 긴밀하게 통합 구성되면서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라는 이름의 델 테크놀로지스 데이터 금고 솔루션으로 제공되게 됩니다. 그럼 저희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가 세부적으로 어떠한 워크플로우를 통해 데이터 금고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버 리커버리 소프트웨어에 의한 통합 컨트롤입니다. 데이터 센터 환경 내에서 운영 데이터가 이렇게 잘 백업이 되면 사이버 리커버리 소프트웨어는 에어갭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 백업 데이터를 데이터 금고 환경으로 복사해서 안전하게 격리 보호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에어갭 네트워크를 통해서 백업 데이터를 복사해 오는 과정을 저희가 에어갭 카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 환경과 격리된 데이터 금고 환경으로 백업 데이터의 오프라인 카피를 생성해서 보관하는 것이 사이버 리커버리 소프트웨어의 역할입니다. 사이버 리커버리 소프트웨어는 자동으로 에어갭 컨트롤을 수행해주기 때문에 랜섬웨어가 데이터 금고까지 확산, 전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평상시에는 IP 네트워크 자체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따라서 주 네트워크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이상적인 데이터 금고 공간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용 콘솔에서 별도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스크립트 작업하거나 할 필요 없이 100% 웹베이스로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사이버 리커버리 소프트웨어가 웹 UI 상에서 실제로 통합 컨트롤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일부 장면 중에서 특히 에어갭 컨트롤 부분을 캡처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언락 상황은 백업 데이터를 데이터 금고로 카피해오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에어갭 네트워크를 개방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백업 소프트웨어처럼 사전에 정의된 스케줄에 따라서 정해진 네트워크만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요. 카피 작업이 끝나면 다시 자동으로 네트워크를 격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격리를 하고 있는 장면이 두 번째 락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카피 정책이 돌아가거나 하지 않는 타임의 평상시 상황인데요. 에어갭 네트워크가 폐쇄되고 IP 자체를 빼버리면서 IP를 기반으로 한 조회라든지 접근이 논리적으로 차단돼 버립니다. 이렇게 상시 격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IP를 기반으로 전파되는 유형의 랜섬웨어 또는 사이버 공격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랜섬웨어 감염이 발생했더라면 관리자로 하여금 아예 모든 스케줄을 해제하고 데이터 금고 또한 완전히 봉쇄 모드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 세 번째 보시는 화면처럼 관리자가 직접 시큐어 언더브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에어갭 카피를 수행하도록 사전 정의된 여러가지 스케줄까지 전부 비활성해서 시큐어 언더브 모드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데이터 금고를 완전 봉쇄 모드로 만들게 됩니다.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는 이렇게 단순 명료하면서도 확고한 컨트롤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보다 간편하면서도 안전한 데이터 금고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파워 프로텍트 어플라이언스에 형성된 데이터 금고 공간입니다. 파워 프로텍트 어플라이언스는 자체적으로 백업 데이터의 불변화, 웜 처리를 통해서 백업본을 기밀화해서 의도하지 않은 위변조를 막고 시점별 복구 가능성을 확보해 줍니다. 이 파워 프로텍트 어플라이언스는
범용 OS 기반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체 OS로 설계돼서 보안을 강화했기 때문에 범용 OS를 타깃으로 동작하는 랜섬웨어에 대해서도 1차적인 보호 대책을 지원할 수 있고요. 고성능 중복 제거 그리고 대용량 저장 공간으로 다수의 백업 데이터에 대해서 안정적인 장기 보관도 지원을 해줍니다. 또한 이 웜 처리를 할 때 일반적인 방법처럼 전체 저장 공간을 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책 또는 카피별로 웜락을 걸어주면서 유연하게 보호 정책을 설정할 수 있도록 또 하나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워 프로텍트 어플라이언스가 데이터 금고 역할을 수행하면서 에어갭 카피를 통해 넘어온 백업 데이터를 어떻게 격리 보호하는지를 마찬가지로 실제 UI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워 프로텍트 어플라이언스는 백업 데이터를 금고로 가져오는 싱크, 백업 데이터를 시점별로 복사본을 만들어 저장하는 카피, 웜 처리를 해서 백업 데이터를 불변하는 락, 그리고 추후에 설명드릴 분석 진단 엔진을 레버리지해서 분석을 수행하는 어널라이즈라는 4가지 로직을 조합해서 6가지 세부적인 격리 보호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버넌스 레벨이 좀 상이한 여러 타입의 데이터를 운영하는 환경에서도 더 유연하고 기민한 데이터 금고 정책을 수립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이버 센스를 이용한 정밀 분석 진단입니다. 사이버 센스는 데이터 금고 환경 내에 저장된 여러 가지 백업본들을 검증, 진단해서 백업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해 주는데요. 타 분석 소프트웨어는 백업 데이터, 메타데이터만 분석해서 이상 징후만 식별해 주는 게 많은데 저희 사이버 센스는 백업 데이터를 풀 컨텐트 레벨로 인덱싱해서 심층 분석을 수행합니다. 또한 사전에 1000개 이상의 공격 벡터를 이미 학습한 AI 머신러닝 기반 엔진이기 때문에 백업 데이터가 랜섬웨어에 이미 감염된 데이터인지 여부를 상세하게 검출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레포트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사이버 센스 엔진을 이용해서 분석 진단하는 장면도 저희가 이번 웨비나를 통해 한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내용처럼 통합 컨트롤 소프트웨어 내에 통합 UI를 통해서 데이터 금고에 저장된 카피의 이상 징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요. 사이버 센스 자체 UI를 이용하면 이상 징후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서 랜섬웨어 감염 여부를 보다 더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들은 PDF 형태라든지 메일 형태로도 상세하게 리포트를 생성해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버 리커버리 소프트웨어의 통합 컨트롤, 파워 프로텍트 어플라이언스 데이터 금고, 사이버 센스 분석 진단 엔진이 갖춰진 데이터 금고 환경이라면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공격의 상황에서도 백업 데이터를 안전하게 격리 보호할 수 있고 서비스가 무너진 최악의 상황에서도 백업 데이터, 좀 더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백업 어플리케이션까지 다시 복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원해낸 백업 데이터를 토대로 오염되지 않은 운영 데이터까지 안전하게 복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를 별도로 준비된 클린룸으로 복원하거나 아니면 랜섬웨어 상황을 해결한 원본 환경으로 복원해서 운영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데이터, 서비스를 복구하는 개념을 저희가 사이버 복구라고 합니다. 사이버 복구라 함은 좁은 의미에선 백업 데이터를 복원해내는 과정, 그리고 넓은 의미에선 운영 데이터까지 복원해서 서비스를 재개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는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 중심의 데이터 금고 환경을 통해 최악의 랜섬웨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운영 데이터를 복원해서 서비스도 재개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유형의 사이버 복구를 지원함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백업 어플리케이션을 복구하는 UI 장면도 마찬가지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는 백업 데이터의 격리 보호, 복원이 1차 목표지만 호환이 가능한 일부 어플리케이션은 카탈로그라든지 체크포인트를 함께 보호해서 유사시에는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복원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델 테크놀로지스의 데이터 보호 소프트웨어인 네더커, 아바마, PPDM 3가지 중 하나를 운용하시는 상황이라면 백업 어플리케이션 자체에 대한 정보도 통합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사이버 복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브링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백업 데이터는 살렸고 이걸 마운트하기 위해서 백업 소프트웨어를 다시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도 다 하나로 압축해서 더 기민하고 신속한 사이버 복구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가 데이터 센터에 실제로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지 대표적인 5가지 형태의 유즈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는 것처럼 단일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환경에서의 데이터 금고를 볼 수 있는데요. 운영 서버, 스토리지, 그리고 백업 시스템 바로 옆에 로컬로 데이터 금고 환경을 조성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이 확립된다면 단일 센터 내에서 백업 시스템, 데이터 금고 같은 전체적인 데이터 보호 환경이라든지 구성을 동시에 컨트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중소형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로버베이스 환경에서도 도입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 금고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메인 센터하고 DR 센터로 이중화되어 있는 환경에서의 데이터 금고입니다. 가장 첫 번째 장에서 보셨던 형태처럼 메인 센터에서도 백업이 잘 수행되고 DR 센터를 통해서 백업의 이중화까지 잘 마련이 되어 있다면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는 메인 센터 또는 DR 센터 중 한 곳에서 아니면 두 곳 모두에서 구성돼서 데이터 금고 역할을 어디서든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이 확립되면 데이터 센터 자체의 거버넌스라든지 아니면 운영 정책 어떤 거에 따라서 유연하게 데이터 금고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게 센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운영 서비스에 대한 영향도도 최소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 개의 독립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대규모 환경에서의 데이터 금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통합 데이터 금고 센터를 구축해서 백업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보호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넓게 퍼져 있는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의 백업본, 보호 정책들을 통합해서 중앙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확보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구성이 확립된다면 통합 데이터 금고 내에 각각의 센터 레벨의 보호 정책들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센터 레벨의 사이버 회복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들 수 있는 유즈 케이스는 바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의 데이터 금고입니다. 저희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의 모든 구성 요소들은 온프레미스의 x86 가상화 환경과 마찬가지로 AWS, Azure, GCP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도 똑같이 배포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해서 메인 센터라든지 DR 센터 같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서비스 운영 그리고 1차 백업에 집중하고 퍼블릭 클라우드 자체를 데이터 금고 환경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격리 보호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좀 선별해서 온프레미스 환경 자체에서 탈출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한 오프 프레미스 형태의 데이터 금고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이러한 구성이 확립되면 운영하시는 데이터 센터나 서비스의 가용성, 회복 탄력성을 클라우드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유스 케이스는 100%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데이터 금고입니다. 메인 서비스가 돌아가는 운영 VPC하고 마찬가지로 별도의 VPC를 만들어서 데이터 금고 환경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클라우드의 인스턴스 자원, 클라우드 네트워크 설정과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 전용의 운영 방식을 데이터 금고 환경에 그대로 구성해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구성이 확립되면 하드웨어 관리 요건의 제로화 요건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 운영부터 보호, 금고화까지 모든 게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완전한 클라우드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웨비나의 마지막 순서로 저희가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의 다양한 사례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 데일 테크놀로지스가 다양한 고객사의 데이터 보호 고민 사항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줬는지, 이를 통해서 어떠한 도입 효과를 이끌어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육 분야로 미국의 산펠리페 델리오 통합 독립교육구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교육구는 17개 학교 캠퍼스하고 10,000명 이상의 학생, 직원에 대한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2차례나 랜섬웨어 공격을 경험한 터라 더 강력한 데이터 보호 시스템을 찾게 됩니다. 이에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는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의 기본적인 데이터 금고 환경과 함께 멀티팩터 인증, 액세스 제한, 보안 계정 생성 같은 다층 보호 구성을 제공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돼서 산펠리페 교육구는 백업본 침해 제로화를 달성하게 됐고요.
이 다음에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한 이후에도 4시간 만에 사이버 복구를 수행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공공 분야로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 정부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주 정부는 IT 환경도 고도화되고 미션 크리티컬 데이터 자체도 증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당면 과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기중에 운영하던 데이터 보호 솔루션이 복구 작업 간에 수작업이 많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좀 많이 발생을 시켜서 최신의 비즈니스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이에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는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 기반의 데이터 보호 자동화, 비즈니스 영향도 최소화, 아니면 추가적인 보호 계층 구성 같은 좀 현대적인 데이터 보호 구성을 제공함으로써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게 델 테크놀로지스와 함께 오클라호마 주정부는 2.6PB 이상의 데이터 그리고 10,000개 이상의 DBS를 보호를 현대화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이후 벌어진 3.8조 건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데이터 보호에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분야, 미국 파운더스 연방신용조합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저희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가 비단 랜섬웨어 대응뿐만 아니라 데이터 서비스 자체의 가치 향상, 품질 보장 측면에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파운더스 연방신용조합은 금융 경쟁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더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데이터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에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는 파운더스의 IT 비즈니스 분야 의사결정자들 뿐만 아니라 파운더스 자체 고객들에게도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 기반의 데이터 보호 확신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파운더스 조합은 저희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를 도입하면서 이제 운영자와 의사결정자, 고객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게 됐고요. 이를 통해서 고객사들에게 더욱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경쟁 차별점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델 테크놀로지스는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 기반의 데이터 금고를 통해 다양한 고객사와 성공적인 데이터 보호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는 이렇게 확고한 데이터 보호 솔루션과 기법을 토대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보호 협력자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웨비나에서 다룬 랜섬웨어 대비 데이터 금고 솔루션이라든지 백업 복구 같은 일반적인 데이터 보호 솔루션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시다거나 고민하시는 부분, 평소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웨비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그 델 테크놀로지 우리 이창원 대리님 아주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외부에서 이제 계속 궁금한 사항들은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아주 답변을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특이사항이 보니까 이 내용 중에 이제 그 데이터 금고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보통 그 운영 환경에서 그 백업 시스템을 통해 백업본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그걸로 되지 않을까. 일반 사람들도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또 델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데이터 금고를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야 더 완벽하다. 어떤 뭐 특별한 뭐 이유라든가 이유가 있나 해서. 네. 의의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백업 데이터들이 상시 네트워크 상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는 오프라인 백업본으로 만들어서 가져가야 한다라는 점을 의의로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예시로 들어주셨던 일반적인 백업 시스템들은 상시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패브릭으로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랜섬웨어가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공격 타겟으로 노출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 연결 지점을 좀 조작해서 액세스가 불가능한 상황만 만들더라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데이터 금고는 아예 네트워크가 격리된 로직을 기반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랜섬웨어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격하는 상황에서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 상황에서도 백업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을 저희가 한번 의의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일반적인 백업본을 또 이렇게 만들고 또 추가적으로 이 데이터 금고를 구성하는 게 더 랜섬웨어에 더 보호하는 데 좀 맞다라는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이렇게 그 델 테크놀로지스의 그 이런 파워 프로텍트 이런 사이버 리커버리 솔루션과 유사한 게 약간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은 이름만 좀 틀리고
뭐랄까 이제 다른 유사한 기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특별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그 차이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백업본을 격리하고 이제 기밀화하고 검증하는 이런 프로세스들을 통합 구성할 수 있고 또 자동화 구성할 수 있다는 게 저희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의 좀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타 솔루션도 이런 걸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는 하는데 이런 거 세 가지를 전부 제공하진 못하거나 아니면은 이걸 되긴 하는데 뭐 자동화가 안 돼요. 이래서 좀 저희가 수작업을 해야 되거나 스크립트 작업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업본을 격리하고 기밀화하고 검증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전부 통합된 데이터 금고로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플러스로 이런 프로세스들을 전부 올인원으로 자동화해서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나 운용자 입장에서는 더 편리하면서도 안정적인 데이터 금고를 가져가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뭐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그 랜섬웨어에 보통 그 대응을 하잖아요. 대응을 하면은 이제 그 데이터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일반적인 그 보안 솔루션과 이제 유사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이 델에서 제공하는 그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가 데이터 보안 솔루션과 어떤 뭐 차이가 있나?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여기선 이제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의 차이로 다시 말씀드리면 앞단과 뒷단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주신 보안 솔루션들은 뭐 앞단, 프론트엔드의 방어에 집중하는 솔루션인데 저희 데이터 금고라 하면 이제 반대로 뒷단, 백엔드에서 특히 백업 데이터들을 한 번 더 격리 보호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랜섬웨어가 계속 침투하는 상황에서 이제 데이터 금고가 잘 갖춰져 있으면은 백업 데이터들이 잘 격리되어 있으니까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도 막고 또 뒷단에서도 또 막는 아주 뭐 최적의 뭐 솔루션인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뭐 델에서도 오늘 이렇게 솔루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그 데이터 보호 개념의 일단 그 발전 과정에 대해 좀 오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금고,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데이터 금고 이후에 또 어떠한 뭐 발전 동향이 있을까? 네. 여긴 오늘 다룬 데이터 금고 외에도 저희는 데이터 관리,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 보호라는 두 가지 핵심 동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데이터 관리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면 아시다시피 데이터가 계속 급증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급증하는 데이터를 어떠한 신기술, 어떠한 새로운 기법으로 보호해야 더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하게 된 개념이 데이터 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클라우드는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희 클라우드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가 됐든 하이브리드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됐든 아니 자체적인 클라우드가 됐든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가 없는 환경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차세대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기법으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개념이 클라우드 데이터 보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 다뤘던 데이터 금고하고 클라우드 데이터 보호 그리고 데이터 관리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저희한테 이제 당면하는 데이터 보호 관련 도전 과제들을 헤쳐나가는데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그 랜섬웨어로부터 그 데이터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보통 이제 일반 기업들은 그 어떤 물리적인 그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테이프에 이제 백업을 받는 이런 테이프 백업 시스템을 이렇게 좀 이게 정답이다라고 그렇게 제시를 하는데 이 그 말씀해 주신 오늘 그 델 테크놀로지 데이터 금고 이 데이터 금고와 이 테이프 백업이 이 랜섬웨어 대응 측면에서 무슨 뭐 차이점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더 기민하고 신속한 사이버 복구를 무엇이 지원하는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테이프는 네트워크가 통하지 않는 디바이스라서 이제 랜섬웨어가 네트워크로 들어오니까 네. 저희 테이프가 해답입니다라고 말씀을 할 수는 있는데 예. 문제는 이 테이프는 혼자 동작하는 게 아니라 백업 서버라고 같이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같이. 때문에 예. 테이프를 컨트롤하는 백업 서버는 여전히 네트워크 상에 존재를 하는 거고 네. 둘째로 테이프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백업 서버 자체에 대한 브링업을 지원해 주지가 않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데이터 금고는 애초부터 네트워크 패브릭이 격리된 공간 안에
말씀드렸던 백업 서버, 소프트웨어 정보까지 다 같이 함께 보호를 하기 때문에 랜섬웨어가 발생하는 상황이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이런 순간에는 테이프에 비해서 더 신속하고 기민한 사이버 복구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해주신 그 데이터 금고 솔루션, 그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를 이렇게 오늘 소개해 주셨잖아요. 혹시 이 외에도 델 테크놀로지는 워낙 이제 큰 기업이다 보니까 이거 외에 또 다른 그 데이터 보호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을까요? 오늘 또 주제 맞나 모르겠는데.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데이터 보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방대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면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를 보호할 수 있는 네더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또 모던 워크로드를 보호할 수 있는 아바마라는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그리고 차세대 워크로드를 보호할 수 있는 좀 이름이 비슷한 파워 프로텍트 데이터 매니저라는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클라우드를 여러 가지 하이퍼바이저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하이퍼바이저들 기반의 클라우드를 보호할 수 있는 vProtect라는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완전히 클라우드 상에서 동작하는 사스 형태의 서비스인 에이펙스 백업 서비스도 여러 가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도 앞서 데이터 금고 하드웨어로 저희가 파워 프로텍터 어플라이언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파워 프로텍터 어플라이언스는 비단 데이터 금고뿐만 아니라 백업 타겟 스토리지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통합 어플라이언스로도 얼마든지 제한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목적 하드웨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 다뤘던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 데이터 금고 솔루션과 함께 백업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 그리고 데이터 금고까지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는 벤더는 거의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가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오늘 데이터 금고를 이제 소개시켜 줬는데 다음번에는 데이터 금고 외에 또 다른 또 보안 솔루션도 한번 소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델 테크놀로지스의 우리 이창원 대리님께서 랜섬웨어를 정말 잘 커버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보안 솔루션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업에서 도입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잘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질문을 하셨는데 또 외부에서 우리 또 궁금하신 또 시청자분들께서 또 질의에 잘 응답해 주시는 우리 델 테크놀로지스의 우리 엔지니어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시간 이후에 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를 남겨주시면 회신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하시는 또 퀴즈 시간이 왔습니다. 자, 퀴즈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올해부터는 좀 퀴즈 방식이 조금 다르게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설문이 띄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설문하시기 전에 요 퀴즈 쪽 설문 하단에 있습니다. 설문 하단에 퀴즈 문제 3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제가 퀴즈 낼 때 체크를 하셔가지고 설문과 함께 제출을 하시면 아주 큰 행운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퀴즈 먼저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섬웨어와 같은 각종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데이터 백업본을 격리와 또 보호하는 새로운 데이터 보호 개념은 무엇일까요? 자, 1번 데이터 보호, 1번 데이터 백업, 2번 데이터 보호, 3번 데이터 금고, 4번 데이터 보안, 5번 데이터 방호.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으면은 아주 쉽게 풀 수 있을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자,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문제.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운영 DB, 비정형 데이터, 백업 데이터 중 백업 데이터의 격리와 보호를 위한 델 테크놀로지스의 데이터 금고 솔루션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1번 파워 엣지 사이버 리커버리, 2번 파워 맥스 사이버 리커버리, 3번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 4번 파워 스케일 사이버 리커버리, 5번 파워 스토어 사이버 리커버리. 조금 좀 헷갈리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생각나셨나요? 자,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가 구축될 수 있는 환경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정답이 가능합니다. 1번 단일 데이터 센터 환경, 2번 이중화 데이터 센터 환경, 3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4번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5번 모두 정답.
네, 뭐 이게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잘 풀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크하셨나요? 네, 체크하셨다 믿고 자 1번부터 정답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리님 이렇게 문제 한번 출제를 해주셨는데 자 1번 정답이 무언가요? 네. 1번의 정답은 3번 데이터 금고입니다. 데이터 네. 금고는 백업본을 격리 보호하는 새로운 데이터 보호 개념이라고 저희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 맞추셨나요? 데이터 금고입니다. 네, 모두 맞췄으리라 믿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문제 우리 정답 대리님 발표해 주시죠. 두 번째 문제 정답도 3번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입니다.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는 운영 DB, 비정형 데이터, 백업 데이터 중에서 백업 데이터의 격리 보호를 위한 델 테크놀로지스 데이터 금고 솔루션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방송 들으셨겠지만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 많이 언급이 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델 테크놀로지스의 금고 솔루션은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가 구축될 수 있는 환경. 자, 이거 뭐 정답이 뭡니까 이게? 아, 좀 항정이 있을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그래요? 정답은 5번 모두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는 단일 데이터 센터 환경에도 구축할 수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DR로 되어 있는 이중화 데이터 센터 환경에도 얼마든지 구축을 할 수 있고 네. 이런 온프레미스를 벗어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 온전히 전부 구축한다든지 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지로 보시는 모든 형태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금고 솔루션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 이 함정이었는데 다 맞추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퀴즈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오늘 한번 우리 그 이창원 대리님께서 오늘 이 웨비나 방송이 또 처음이라고 한번 알려주셨는데 오늘 한번 간단하게 소감 한번 알려주세요. 오늘 처음이라서 좀 긴장도 많이 하고 준비가 잘 됐나 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5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집중하고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도 정말 다양한 주제들을 많이 준비해서 한번 여러분들을 자주자주 찾아뵙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장시간 동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한국인터넷진흥협회에서 만드는 또 새로운 웨비나 주제 또 다음 달에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또 많은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영상은 저희 그 키스파 TV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키스파 TV 검색하셔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버튼 그냥 숫자는 별로 없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이 또 저희 또 키스파 TV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